안녕하세요. 치과 어태치먼트 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어태치먼트의 부착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분류된 어태치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태치먼트의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 중에서 조금 더 각각 어태치먼트의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관 내 어태치먼트, 인트라코랄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치관 내 부착형 가철식 교치 또는 반고정성 교위치, 치아지지 국소 위치 등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후방 연장 국소 위치에서도 가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요, 횡단면이 T자, H자, O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종단면에서는 치근 방향을 향해서 좌우가 평행한, 왜냐? 착탈 시 삽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가 평행한 형태라든지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좁아지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쪽, 즉 치근 쪽을 향할수록 좁아져야지만 우리가 착탈을 할 때 제약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요, 주로 마찰력을 기본으로 유지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들을 보시면은요, 치관 내 어태치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지금 사진 속의 치아들을 보시면 치아 내에 바로 이 어태치먼트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이 어태치먼트의 형태는 바로 피메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메일에 메일이 결합되면서 바로 어태치먼트가 체결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요, 지대치에 작용되는 교합력이 치아의 장축에 근접해서 적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태치먼트가 치관 외형 내에 수용될 수 있도록 지대치는 통상적으로 박스 프레퍼레이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대치에 이 박스 프레퍼레이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피메일 엘레멘트를 이제 전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치관 내가 아니라 치관 외의 어태치먼트를 이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주로 비완합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개 이상의 지대 장치가 권장이 되고 있고요. 지대치의 박스 프리퍼레이션이 이제 필요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런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관 내 어태치먼트의 종류로는요, 플라스틱 도브테일 커넥터라든지 즉 도브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꼬리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즉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커넥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록 그다음에 CM박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치관 내 어태치먼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도브테일 형태의 가장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런 어태치먼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관의 어태치먼트입니다. 치관의 어태치먼트는 유지부 일부가 치관의 외면에 위치해서 부착이 되고요. 이것은 주로 후방 연장 국소 위치를 제작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치관의 어태치먼트의 메일은요, 국소 위치를 위한 금관이나 혹은 지대치 금관에 부착이 되어지고요. 피메일 부분은 의치상 조직면 부위에 포함시켜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즉 지대치랑 극소의 위치를 연결하는 형태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관의 어태치먼트는 지대치에 측방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 이런 치관의 높이라든지 협설적인 폭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치관의 높이가 낮아서 어태치먼트를 작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파지암, 플래싱암을 설계한다든지 교합압을 의치상에 분산시켜서 어태치먼트에 작용한 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어태치먼트는요, 유지장치 자체가 치관 외에 부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국소유치 장착을 위한 이제 크라운을 제작을 할 때 지대치 삭제량 자체는 치관 내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하지만 치관의 유지 장치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강 내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지대치 및 어태치먼트 또는 이런 의치에 음식물 잔사가 머물러서 치태 침착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이런 청결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겠죠. 치관의 어태치먼트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치아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삭제를 하더라도 그 삭제량이 이제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치아 외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복잡한 직내에 있어서도 착탈로를 형성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이런 치관의 어태치먼트의 종류로는요, 달보 어태치먼트, 미니 달보 어태치먼트 등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 따로 다루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종류별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근형 어태치먼트는요, 주로 임플란트 지지용이나 가철수 의치에 적용이 되는데요.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잔존해 있는 경우에 이 뿌리를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 형태로는요. 우선은 메일이 치근 내에 먼저 삽입이 되어지고요. 즉 수용이 되어지고 이 피메일에 메일이 결합이 되면서 납착되거나 주주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계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치근형 어버트먼트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치근형 어버트먼트는요, 이런 주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이런 치근 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접착 혹 부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혹은 조직 속에 직접 스크류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런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양측성 의치, 즉 한측 편측성 의치보다는 양측성 의치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이럴 때 이런 착탈로는 평행해야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근형 어태치먼트는요, 이런 치근에 직접적으로 이제 삽입돼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치관 대 치근의 비율, 즉 치아의 머리 부분과 치아의 뿌리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안 맞다 하면은 이 치근형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해서 그 비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근형 어태치먼트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이런 이제 치근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부 부분이 볼 형태인 이런 볼 타입 치근형 어태치먼트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를 좀 더 보시면은요, 패트릭스 매트리스, 즉 메일과 피메일의 그런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의미는 같지만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치근 내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과
그 위에 이제 볼 타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 타입의 어태치먼트는요. 무치약 부위, 즉 치아가 없는 부위를 다리와 같이 연결하고 지대치와 치근 또는 임플란트 사이를 연결하면서 뭐 국소위치라든지 아니면 총위치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요 바 타입의 어태치먼트의 단면을 보시면은요, 이 단면의 형태가 하프 피어폼, 즉 그 배 있죠? 약간 나주배 같은 그런 그 약간 길다란 배의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바의 단면이 원형인 경우도 있고, 이제 U-쉐입인 경우도 있고, 이제 사변형이 있는 경우든 종류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 타입 어태치먼트는요, 지대치를 바로 묶어가지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부목의 형태의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 어태치먼트의 장단점을 좀 보시면은요. 이 지대치의 상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이런 지대 장치들끼리를 연결해서 상호 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 지대 장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치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이제 뭐 발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대치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그 상부를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루트를 사용해서 이런 이제 치근형 어태치먼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대 장치들을 서로 연결을 하다 보면서 부피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 어태치먼트를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구강 내에 이 바 어태치먼트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어태치에 비해서는 좀 세척이 어렵다라는 이제 한계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수복물이 치은이랑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음식물이 침착되거나 혹은 조직에 눌리는 것에 의한 창백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이제 조직에 부적절한 증식도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할 때는 경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치아 주변의 연조직의 상태나 조건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지만 이렇게 우수한 적절한 바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 어태치먼트의 단면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단면의 형태가 나와 있고요. 뭐 라운드 타입,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에그 쉐입, 아니면 U 쉐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바 조인트랑 바 유닛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바 조인트는 국소 위치에서 수직 운동과 전후 회중 운동 등 약간의 기능 운동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바 유닛을 사용한 국소 위치에서는 기능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하프 피어폼이나 원형, U자형, 사변형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슬리브의 길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슬리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타입의 이제 다양한 이렇게 종류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 바타입을 적용한 이제 어태치먼트의 그런 보철물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 타입이 연결이 이제 지대 장치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위치상 부분에 이제 내면 쪽 안쪽을 보시면은요 이런 이제 슬리브가 두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슬리브를 가지고 발을 연결하면은 이제 이런 딸칵 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이제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원하면은 착탈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겠죠. 럭킹 바 타입은요. 환자가 어태치먼트를 뺄 때까지
가철식 수복물을 제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잠글 수 있게 해주는 어태치먼트고요. 이 럭킹 어태치먼트는 외팔부에 의한 외력에, 즉 그 캔틸레버라고 하죠. 치아 맨 끝에 있는 치아에 이제 하중이 부여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 부여되는 하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쪽에 지대치가 없고 한쪽에만 지대치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캔틸레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락킹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틸레버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탈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임의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금을 풀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치관 내 어태치먼트, 치관 외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치근형 어태치먼트, 바타협의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럭킹 어태치먼트 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제외하고 혹은 이것과 포함돼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들이거든요. 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석 어태치먼트. 보철물에 사용되는 자석 어태치먼트는요, 1950년대부터 제작되어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개발된 자석 같은 경우에는 자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구강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작으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히토류 자석이 이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석을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석의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선 예전에는 요 부피 자체가 또 면적 자체가 좀 넓어야지만 자석으로서의 역할을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자석이 좀 작아도 충분히 그 유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피적인 이런 뭐 심미적인 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구강 내 부피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피계 의치라든지 임플란트랑 같이 연결한 이런 의치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조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태치먼트와 함께 국소의치의 측방 운동을 방지하고 유지, 지지, 안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가적인 어태치먼트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보조 어태치먼트들은요, 보철물의 일부분이 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스크류형 어태치먼트는요. 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철식 보철물이나 코너스 또는 임플란트의 이중원 보철물을 연결하면서 유지력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이런 부착형 유지 장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스크류형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임플란트를 위한 지대치 치관이나 외관 사이에 사용이 되고요. 주로 그 적용되어지는 위치는 설치개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 사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 부가적인 어태치먼트 혹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로서는 리텐션 엘레먼트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볼트, 스크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의 이런 좀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치관형 어태치먼트랑 치근형 어태치먼트, 즉 치관형을 치관 내랑 치관 외를 합해서 이제 치관형으로 묶고요. 이렇게 치관에 형성된 어태치먼트랑 치근에 형성된 어태치먼트들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관형 어태치먼트의 경우는요, 외관상 보기 좋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의치의 착탈 시 측방압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합압을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이제 유지력을 가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이제 특히 치관형에서도 치관 내 같은 경우에는 지대치 삭제량이 많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태치먼트를 메일로 피메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조 금간을 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작 과정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유지력 상실이 좀 쉽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 및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치관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관이 이런 어태치먼트를 부착해야 될 부분에서 좀 작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치관형 어태치먼트를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근관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이런 박스 프리퍼레이션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와동을 형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관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는 뭐 치관형, 그다음에 치근형 이걸 떠나서 이런 국소 위치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비싸게 적용이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번에는 치근형 어태치먼트의 장단점을 보면은요. 치근형 어태치먼트는 치근에 식립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관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당연히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이제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유지력이라든지 이제 안정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지지나 유지 및 안정성을 부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저작에 대한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트가 그대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루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 어태치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잔존 치조제라든지 지지 조직을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의치의 유지 보수가 쉬운데요. 바타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바타입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부 지대치를 이렇게 치근형으로 바꿔서 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의치의 유지 보수가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요. 이제 이것 역시 신경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 루트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신경들을 다 제거를 해야지만 이 어태치먼트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도 제작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게 외관상으로는 안 보여서 이제 심미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아무래도 이제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치아 배열을 할 때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측방압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태치먼트의 부착 위치에 따라서 그 어태치먼트들의 기능, 역할, 특징, 장단점, 그다음에 적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여러 어태치먼트들 중에서 지대치에 삽입을 하는 어태치먼트고요. 이때 통상적으로 박스 프레퍼레이션이 요구되어지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주로 비완합형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지대 장치가 권장되고요. 지대치에 작용되는 교합력이
치아 장축에 근접해서 적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어태치먼트는 어떤 어태치먼트일까요? 자, 단답식입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설명한 이 어태치먼트가 어떠한 어태치먼트인지 적어서 과제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